여러분, 지금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정말 정상이라고 느끼십니까?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수출이 어쩌니, 주가가 반등하니 하며 희망 고문을 해대지만 진짜 여러분의 지갑 사정은 어떻냐는 말입니다. 마트 가서 계란 한 판 집어드는 게 겁이 나고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이자 고지서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서늘한 기운, 이거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박살나기 바로 전날 밤에 감돌던 그 기분 나쁜 정적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10년 주기설이라고 정장케 부르더군요. 하지만 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차라리 학살의 DNA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짓밟고 일어서는 잔인한 그물이 깨어나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1997년의 부도공포,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바로 지금 2025년. 이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소름 돋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끝까지 차올라서 터지기 일보 직전에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을 때 어김없이 작동하는 필연적인 재앙의 리듬입니다.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사람들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뛰고 금리가 치솟는데도 금방 지나가겠지라며 현실을 외면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평생을 바친 직장이 순식간에 사라져 있고 내 아이의 학원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지금 2025년을 앞둔 우리의 모습, 소름 돋게도 그때와 판박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번엔 더 잔혹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믿어온 경제 시스템이라는 상식 자체가 무너지는 소리니까요. 명명심하십시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운율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경제학 강의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당신의 식탁 위에서 벌어질 아주 잔인하고도 생생한 생존의 법칙에 대한 폭로입니다. 붕괴의 DNA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2025년은 축제가 아니라 지옥이 될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미 시작됐는데 여러분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해부해 봅시다. 왜 10년마다 이 난리가 반복될까요? 운이 나빠서? 아니면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틀렸습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공짜 돈이라는 마약에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좀 살만하다 싶으면 다들 제정신을 잃고 빚을 내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붕괴의 첫 번째 DNA, 바로 부채의 과잉입니다. 1997년을 복귀해 볼까요? 그때 기업들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빌려다 덩치를 키웠습니다. 매실은 텅 비었는데 겉모습만 화려한 풍선이었죠. 그러다 달러라는 바람이 빠지자마자 순식간에 쪼그라들었습니다. 2008년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그 미친 짓 기억하시죠? 돈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집값 오를 거니까 일단 사라며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결국 그 집값이 꺾이는 순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 2025년의 모습입니다. 1997년의 기업 부채와 2008년의 가계 부채, 여기에 국가 부채까지 더해진 트리플 악재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금리가 낮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했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빚내서 주식하고 코인했습니다. 남들 다 버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나는 그 공포심, 그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풍요로움, 이거 다 가짜입니다. 빚으로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시한폭탄일 뿐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민스키 모멘트라고 부르는 어려운 용어, 사실 별거 없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당장 내 돈 내놔 라고 소리치는 순간을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서서히 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이미 멈췄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취해서 춤을 추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붕괴의 DNA는 이미 우리 혈관 속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제 곧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 막 입구를 지났을 뿐입니다. 1997년의 위기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몇몇이 매를 좀 세게 맞고 끝났으니까요. 2008년은 어땠나요? 미국이 감기에 걸리니 전 세계가 독감에 걸려 알아누웠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종이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그 거대한 구멍을 억지로 메웠거든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5년, 이제는 그 약발도 안 먹힙니다. 오히려 그동안 뿌린 돈가루가 독이 되어 돌아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붕괴 DNA인 연결의 덫입니다. 세상이 너무 촘촘하게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나면 내일 아침 우리 집 식탁 위에 빵값이 오르고, 미국 금리가 고작 0.25% 오르면 내 아파트 대출이자가 수십만 원씩 멸을 띱니다. 난 주식 안 해, 난 코인 몰라 라고 말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당신이 마트에서 오이 하나를 집어드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이 거대한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겁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야금야금 피 같은 돈을 빼앗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 위기의 본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과거의 위기 때는 누군가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돈을 풀어서 세상을 구하는 신용이라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 아무도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 나라가 망해야 내가 산다는 식의 잔인한 약육강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인지 아십니까?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갈 그 모래성 위에서 우리는 내 집값이 올랐네, 주식이 대박났네 하며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그 거대한 파도가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번 위기는 도망칠 구멍조차 없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무너지는 광경,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알던 상식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 과연 당신은 무엇을 잡고 버틸 수 있을까요? 끝났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허락된 자비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믿고 계시죠? 번듯한 직장이 있고, 대출 좀 끼긴 했어도 내 집 하나 있고, 애들 학원 보낼 정도면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성인지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이번 2025년 위기가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엔 중산층의 씨를 말리는 위기라는 겁니다. 1997년엔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2008년엔 집값이 주저앉았죠. 그런데 2025년의 이 붕괴 DNA는 당신이 가진 모든 가치를 한꺼번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뛰고, 대출이자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가만히 앉아서 실시간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벼락거지라는 말, 그거 유행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학살극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차곡지 말씀드리죠. 정부나 은행이 위기 때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회수하고 세금을 더 뜯어내서 자기들의 부실을 메우는 데습니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 때 국민들이 피 같은 금부치를 들고 나올 때 소위 잘 나간다는 윗분들이 뒤에서 어떤 배를 불렸는지 벌써 잊으셨나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겁니다. 희생양은 오직 당신과 당신의 가족뿐이죠. 당장 당신의 지갑을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10년 전보다 숫자로 찍히는 수입은 늘었을지 몰라도 왜 삶은 더 팍팍하고 미래는 더 어둡습니까? 그건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설계된 붕괴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중산층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이 내려갈 겁니다. 살아남는 자와 도태되는 자, 딱 두 부리로 나뉘는 잔혹한 이분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도태의 길에 발을 들여놓고도 여전히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닙니다. 가진 걸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 싸움에서 지는 순간 당신의 10년은, 아니 평생은 그대로 끝입니다. 모든 게요.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10년마다 이런 지옥문이 열리는데 누구는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큰 돈잔치를 벌이는 걸까요? 1997년 금모으기 운동 때 뒤에서 헐값의 기업들을 집어삼킨 세력들, 2008년 집값이 반토막 났을 때 쓸어담았던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10년 주기설의 본질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부의 약탈입니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자산을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뺏어서 윗동네로 옮기는 거대한 빨대 말입니다.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건 이번 2025년의 빨대는 예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예전엔 종이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야금야금 뺏어갔다면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하려 들 겁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니 뭐니 하는 어려운 말들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국가가 당신의 돈을 언제든 멈출 수 있고 어디에 쓰는지 감시하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당신의 계좌부터 제물로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붕괴 DNA의 최종 진화 형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앱으로 확인하는 그 통장 잔고, 그거 진짜 당신 돈이라고 믿습니까? 은행이 문 닫고 국가가 지급유예 한마디만 던지면 그건 그냥 화면 위에 의미 없는 숫자로 변합니다. 1997년 IMF 때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충격, 내 돈인데 왜 못 찾느냐며 은행 문을 두드리던 그 눈물을 우리는 너무 빨리 잊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번엔 도망갈 구멍조차 막아버릴 겁니다.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실물 자산은 이미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 자본은 2025년의 대폭락을 기다리며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투매할 때 그들은 아주 차갑고 냉정정하게 당신의 미래를 쇼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0년마다 돌아오는 이 잔인한 게임에서 당신은 사냥꾼입니까? 아니면 사냥감입니까? 당장 오늘 밤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보세요. 과연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을 지켜줄 방패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당장 만드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이미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고 아껴 쓰고 저축하면 나중에 보상받겠지 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거 이제 제발 폐기 처분하세요. 2025년의 위기는 단순히 사다리를 걷어차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다리 자체가 썩어서 통째로 부서져 내리는 위기니까요. 과거 1997년이나 2008년에는 사다리에서 떨어져도 바닥이라는 게 있었죠. 다시 기어 올라올 기회라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바닥 자체가 꺼져버리는 싱크홀 같은 재앙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스마트폰으로는 특가 정보니 지금이 투자적 기니 하는 유혹의 메시지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진짜 기회는 절대로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포식자들은 사냥감에게 절대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당신이 더 깊은 빚의 늪으로 빠지길 기다리며 달콤한 사탕발림을 내뱉고 있습니다. 1997년의 금모으기, 2008년의 저가 매수 열풍, 그 뒤에서 누가 진짜 웃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 2025년 붕괴 DNA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는 명확합니다. 시스템은 결코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위기는 항상 가장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뒤통수부터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삭제되지 않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옆집 누가 주식으로 대박이 났네, 코인으로 집을 샀네 하는 소음들에 귀닫으세요. 그 소음들이야말로 당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이렌의 노래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투자 기술이 아닙니다. 거품이 다 빠지고 난 뒤 모두가 피눈물을 흘릴 때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차가운 머리와 처절한 생존 본능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살아남는 자의 명단에 당신의 이름이 있을지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모든 게요.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볼까 합니다. 아니, 마침표가 아니라 시뻘건 경고등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1997년, 2008년, 그리고 지금 2025년. 이 숫자들을 관통하는 붕괴의 DNA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탐욕은 자라고 거품은 터지며 그 잔해는 고스란히 아무 죄 없는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왔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잔인한 자본주의의 진짜 민낯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위기의 시계 태엽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공포 영화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내일 아침 당장 목을 조여올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위기가 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는 괜찮겠지라며 뒷짐지고 있는 그 안일함입니다. 1997년에 고꾸라졌던 그 수많은 가장들이 능력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는 소리에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당신의 아이를 보세요. 그 맑은 눈망울을 보면서 나중에 아빠가 엄마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어서 미안하다는 비겁한 변명을 하고 싶으십니까? 대출 이자 갚느라 허덕이다가 정작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미래를 통째로 위기라는 그물의 아가리에 던져주실 거냐는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시스템의 노예로 남아서 사냥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차갑게 깨어나서 이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당신만의 벙커를 지을 것인지 말입니다. 국가가 구해주겠지, 은행이 도와주겠지 하는 망상은 오늘부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위기 때 가장 먼저 당신을 태워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하는 냉혈한 엔진일 뿐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벙커에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화려한 숫자에 속지 말고 당신의 손에 쥔 실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처절해지십시오. 지만 여러분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요? 웃으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너진 폐허 위에서 통곡하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당신이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어떻게든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기어코 이 재앙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자가 되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이 당신의 인생을 구하는 마지막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